한국에 아까 외국인들 자금이 유입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들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오히려 개별 종목이 못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또 대형주를 사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는 계신데 어쨌든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개별 종목이 항상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때는 시장의 변동성이 컸을 때였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특징적인 부분을 또 보면은 불과 10월만 하더라도 자고 일어났을 때 미국 증시 3% 올랐네. 우리나라도 3% 많이 오르겠다. 3% 하락했네. 우리나라도 많이 하락하겠다. 네. 11월 들어서는 그게 없어요. 맞아. 중국 얘기가 나온 길에 네. 중국은 사실 이 제로 코로나를 언제쯤 완화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지금 성장률 지표도 안 좋고 네. 물가도 다른 나라는 물가가 올라서 난리인데 중국은 10월 CPI는 2.1%니까 굉장히 낮은 거잖아요. 그죠? 네. PPI는 마이너스 1.3%. 그러니까 중국은 오히려 뭐 디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시진핑이 3년이면 성공을 하면서 오히려 독보적인 체제를 더욱 견고히 네. 갖추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최근에 이제 얘기가 나온 게 그래서 뭐 중국에 있는 부동산도 가격이 많이 빠지고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에서 돈을 뺀다 뭐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뒤에서 뭐 말씀을 드리긴 네. 하겠지만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글로벌 기조하고는 역행하고 있는 게 또 지금 중국의 그러게요. 모습. 금리 내리고 네. 돈 풀고 그죠? 예.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의 지위를 갖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또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뭐 디스플레이 같은 데는 뭐 중화권의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데도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리가 될 수 없는 상황인데 양면성 있어요. 사실은 가만 놔두면 중국이 엄청 쫓아오잖아요. 국내 뭐 인력 빼가고 옛날에 네. 그죠? 반도체 굴기에서 사실은 바짝 따라부를 텐데 미국이 중국을 확 눌러주니까 사실은 네. 기술 격차를 좀 유지할 수 있는 측면도 있어요. 네. 근데 거기도 큰 시장이고 그죠? 네. 고민이 있어요. 네. 그래서 2018년도 때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그때 이제 시장에서 얘기했었던 속담 중에 하나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게 딱 우리나라가 이제 새우 등이었던 네. 거죠. 반도체 갖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될 상황이 개선되는 건 쉽지 않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항상 그동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중 무역 분쟁을 빌미로 해서 오히려 좀 뭐 지지율이나 이런 쪽에 활용을 했었던 사례가 전 되게 많았거든요. 예. 결국은 우리는 그렇죠. 예. 우리만 잘 살면 된다. 약간 이런 기조가 그때는 좀 똘똘 뭉치는. 뭐 동맹국들마저도 뭐 다 왕따시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시기가 또 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어쨌든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못 갔던 섹터가 화장품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지난주에 뭐 루머다라고 최근에 이제 루머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주말에는 이게 아직 확인된 건 아니었다라는 또 얘기가 나왔지만 아모레퍼시픽이 10%대 급등이 나온 게 이게 진짜 얼마만인가. 근데 그거를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이게 이런 이슈 하나에 시장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은 하고 있지만 사지 않는 약간 대기 자금의 성격으로 네, 있었구나.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네. 뭐 쇼커버 같은 것도 바로 그런 네. 거잖아요. 돌아선다고 하면 급하게 사야 될 수급도 네.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내 증시에서 낙폭이 가대했던 뭐 화장품, 의류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는 거는 23년도 상반기에는 그런 코로나 제로에 대한 그런 지금 강력한 기조가 완화가 된다면 네. 그래서 사실 잘 생각해보면은 11월 11일이 중국의 광군제인데 그렇죠. 그때는 그래도 그 전에 화장품 관련해서 움직였었거든요. 네, 기대감에. 네. 근데 또 요즘엔 또 거의 그렇지도 않은 모습이니까 그러게요. 완전히 투자 심리가 지금 완전히 위축이 돼 있으니 화장품이나 이런 쪽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중국의 그 코로나 방역 기조가 완화가 되는 시점 사실 그게 또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강력한 또 상승이 나올 그런 기대감도 충분히 갖고 있으니까 중국에 대한 이런 시장의 반응은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광고제 하면 뭐 마스크팩, 그죠? 네. 화장품도 그렇고 마스크팩 많이 팔렸는데, 그죠? 네. 요즘 뭐 마스크팩은 안 팔리고 마스크 쓰고 있으니 네. 같은 마스크인데 네. 다르네. 네. 어쨌든 그런 요인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글로벌은 아직은 뭐 부담스러워요, 그죠?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진행 중이죠.
인플레이션 사실 아직 뭐 안 잡혔죠. 경기 침체 온다고 하죠. 기업 이익 줄죠.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지금 최근에 보면 글로벌 증시보다 뭐 S&P나 다우보다 코스피가 훨씬 강하거든요. 네. 2,400위로 올라온 그런 그 동력들은 외국인들의 그 소위 뭐 차이나런에 의한 것인지 최근에 국내 증시 강세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일단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시진핑 선 연임에 따른 이제 신흥국 쪽으로의 자금이 이제 중국에서 유출된 게 유입이 되고 있다. 네. 근데 그 규모를 보면은 사실 3, 4조 원의 규모이기 때문에 뭐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없으다. 그게 상당한 설득력은 있다라는 네. 부분을 그 숫자로 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상황에서 코스피가 2,400을 올라왔는데, 지금 시점에서 코스피나 이런 밴드를 밸류 PER로 얘기하는 거는 사실 큰 의미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보통 EPS의 PER을 곱해서 목표 주가를 개별 기업에 산출을 하는데, 네. 사실 이제 지수가 내려가는 속도보다 기업의 실적 추정치가 더 빨리 내려갔기 때문에 PER이 오히려 올라가는 효과가 최근에 있었고, 2,400 정도면은 예전 같은 경우였으면은 이게 뭐 8배, 9배 수준인데, 사실 최근에 보면은 이게 10배가 넘는 맞아요. 숫자긴 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한국에 아까 외국인들 자금이 유입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들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오히려 개별 종목이 못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또 대형주를 사야 되나?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는 계신데, 어쨌든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개별 종목이 항상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때는 시장의 변동성이 컸을 때였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특징적인 부분을 또 보면은, 불과 10월만 하더라도, 자고 일어났을 때, 미국 증시 3% 올랐네. 우리나라도 3% 많이 오르겠다. 3% 하락했네. 우리나라도 많이 하락하겠다. 네. 11월 들어서는 그게 없어요. 맞아요. 좀 네. 디커플링이 됐어요. 그죠? 미국 증시 약해도 우리도 약한 듯 다 올려놓고, 그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근에 코스피의 경우 특히 이제 차트를 보면은 양봉이 많아요. 하락을 했어도. 그만큼 시가보다는 종가까지 오히려 더 올려놨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그래서 이제 시황 애널리스트들의 자료를 사실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양봉이 많이 있다는 건 흐름상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죠. 네. 어쨌든 처음엔 많이 팔았지만 계속 사람들이 샀다라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뭐 이제 뭐 저가 매수에 유입이 됐다, 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다 이러한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근데 이제 조금은 이제 주의하자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게, 코스피가 2,350에서 2,400포인트 자리에 있으면은 단기적으로 반등은 나왔지만 현금화를 오히려 이럴 때 좀 하자라는 애널리스트들의 뷰가 10월보다 12월에 좀 더 많아지는 걸로 제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기조가 많이 바뀌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 2020년과 올해를 비교해보면 정반대죠. 그때는 양적 완화, 이제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였지만 지금은 양적 긴축을 하고 있고 기준금리가 아직도 올라가는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어쨌든 조금은 신중하게 투자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심스러운 입장이십니다. 그렇죠? 뭐, 산타랠리, 연말랠리, 뭐, 비중 실기는 어려워요. 고민들이 많고요. 네. 그러면 뭐, 그 단기적으로가 아닐지라도 적어도 이제 그런 조금 추세적 내지는 뭐 바닥을 잡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잖아요. 전쟁도 인플레도 있는데, 그럼 이 대표님은 어떤 요건들이 좀 풀리는 게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일단 뭐 매크로적인 부분은 뭐 많이 말씀을 드렸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이슈가 가장 크게 되는 게 또 금융투자 소득세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게 개인 투자자들의 뭔가 투자에 대한 여력을 더 떨어뜨릴 수 있을 만한 뭐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2020년만 보더라도 개인의 매수세가 어마어마했었던 한 해였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시장이 이렇게 좀 좋지 않은 한 해였던 상황에서 그런 얘기가 이제 적용이 된다면은 오히려 메리트를 더 떨어뜨릴 수 있을 만한 요소, 그리고 뭐 공매도에 대한 얘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외부적인 거를 뭐 이제 컨트롤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적어도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좀 금융당국의 이러한 제도가 오히려 단순히 뭐 지금
밸류가 저점이다. 이런 것보다 더 매력적인 게 살 수 있게끔 만드는 요인이 투자 심리가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하니까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마무리가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그러니까 대주주 양도세그 문제는 이제 올해는 좀 해결될 것처럼 네. 봤거든요. 네. 여당에서 실제로 네. 유예하거나 뭐 상한을 10억에서 100억 올리니까 사실 유명무실화 되는 그렇죠. 건데, 네. 근데 또 야당에서 문제를 삼으면서 이게 지금 걸려서 연말에 좀 걸림돌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야, 이제 공매도 같은 건 사실은 공매도 금지한다. 이런 것들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사실 역행하는 거잖아요. 그런 네. 고민이 있는데, 네. 이런 세제 문제 같은 경우는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해외 투자자들이 문제 삼을 것도 아닌데, 좀 안타까운 측면들이 있어요. 그죠? 제 주변에서는 뭐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미국 주식 하러 갈 거라고 네. 주변 농담 삼아서 이런 말들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네. 참 그런 부분이 좀 제도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좀 개선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